자, 이제 파이핑을 가죽에 이 삐삐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가방 만들 때 몸판하고 마찌하고 연결할 때 사이에 마찌 연결할 때 그냥 바느질로 해서 뒤집을 수도 있고요. 이게 파이핑이라고 해서 삐삐선이라고도 하고 파이핑이라고도 하는 요거를 중간에 넣어서 바느질 한 다음에 뒤집으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할 건데, 자, 파이핑을 할 때는 파이핑을 할 몸판 전체 둘레만큼 길이를 내시고 요 폭은 딱 20mm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선 가죽에 본딩을 먼저 할게요. 자, 이제 파이핑을 삐삐선을 감쌀 가죽에 본딩이 다 했지? 자, 본딩이 말랐으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파이핑을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끝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처음에 여기부터 붙이지 말고, 왜냐면 여기가 나중에 시작점하고 끝점하고 연결을 해야 돼서 여기부터 너무 바짝 붙여놓으면 나중에 뗄 때 조금 힘드니까 이 정도 떼어내서 여기부터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면 돼. 그래서 파이핑을 제일 끝에다 두 개 해서 이렇게 끝선 맞춰서 바짝바짝 붙이자. 이게 또 이렇게 붙이다 보면 파이핑이 중간에 그냥 여기 끝선에 맞춰서 붙이는 것만 생각하다가 여기만 붙이다 보면 이 파이핑이 중간에 떠있게 돼. 그러면 나중에 이 안에 우리가 지금 본딩을 했기 때문에 파이핑을 이렇게 밀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기 좀 힘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쪽에 밀어가면서 위치를 잘 잡아주면서 하는 게 좋아. 네. 이렇게 붙이고 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목타를 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금 홈홀더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자리를 좀 잡을 수 있게. 자, 저희가 지금 준비해 놓은 게요. 자, 부속들 지퍼플러 해놨고요. 다 지퍼창 모모 해놨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파이핑을 처음하고 시작하고 끝하고 이렇게 사선을 연결해서 그렇게 끝내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 준비하셔갖고 연결되는 부분에 이렇게 한번 감싸주시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을 좀 감춰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예쁘니까 이런 거 하나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요. 파이핑 이 삐삐선을 가죽에 이렇게 감쌌어요. 저희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몸판 피에다가 파이핑을 둘러올 건데요. 자, 이제 몸판 피 뒤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피아를 먼저 해놨어요. 여러분들 항상 피아를 하실 때 꺾이면 안 되는, 선택하는 소재에 따라서 두께를 얼마큼 남겨놓고 피아를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 피아하고 보강 이거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다 라고 딱 결정 지어 드리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스와치를 갖고 항상 테스트를 맨 처음에 해보는 게 그 문제거든요. 많은 경험이 필요하세요. 수많은 경험이 필요하시고 본인이 직접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저렴한 가죽부터 고급 가죽까지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도 똑같은 두께를 갖고 있는 가죽이어도요, 소재에 따라서 텐션의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와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단 끼는 정도로 피아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항상 이렇게 하셨을 때 이런 텐션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탄력이 있으셔야 돼요. 절대 꺾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패턴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아랫부분이잖아요. 이 아랫부분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여러분 이렇게
파이핑이 시작하고 끝나는 점에서 연결하는 요 가죽 하나 준비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가 얘를 먼저 요 가운데 선에다 먼저 붙여줄 거예요. 자, 실호 시점을 여러분들 요거 저희가 지퍼를 이렇게 연결할 거기 때문에 실호실을 표시한 거를 잘 보셔야 되세요. 그냥 위아래라고 그냥 밑선을 두 개 똑같다고 아무데나 하시면 안 되시고요. 실호실 표시한 걸 잘 보시고 네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파이핑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선에 맞춰서 엣지 끝선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이렇게 붙이실 때 이게 이렇게 끝에 딱 맞춰서 이 파이핑 접은 이 끝선이 이 몸판 피 이 끝선에 딱 맞춰서 들어가게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본딩 한번 하셔갖고 해서 마르면 싹 덮어줄게요. 나머지 다른 한쪽마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몸판에 파이핑 붙이려고 여기 파이핑 붙이려고 한쪽 면을 긁어주고 있습니다. 파이핑을 올렸어. 이 끝이 어떠니? 떴어요. 자, 보자. 어때, 이렇게? 다 떴어. 다 떴지? 네. 자, 선생님이 한 거 보자. 어때? 붙어있어. 그냥 붙어있다. 얘도 붙어있어. 그러니까 어때? 바닥에서 붙어있어. 자, 어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이 자연스럽게 잡힌단 말이야. 네. 얘는 어때? 올라가요. 지금 중구난방이야. 자, 보자. 우리가 이걸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어. 설명해줬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맞지랑 붙어서 이렇게 뒤집힐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뒤집힐 건데 지금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쏙 뒤집어 보자.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어때? 밀려. 지금 올라가. 얘가 이렇게 되면 이만큼씩 당겨 올라가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자, 그래서 파이핑 할 때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러면서 이 끝에 맞추려고 이렇게 얘를 계속 당기는 거야. 얘를 상의는 지금 얘를 당기면서 이 끝을 이렇게 붙인 거야. 파이핑을 붙일 때는 얘를 밀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주듯이 그렇다고 막 억지로 미는 게 아니라 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을 맞춰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야 제 사이즈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응? 이렇게 가야지 얘가 딱 자기 사이즈 돼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당기듯이 하면 여기가 딱 돼. 지금 봐봐. 이렇게 붙였어. 이렇게 약간 민다는 느낌으로. 이 포인트가 이거야. 민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갔단 말이야. 자, 이렇게 돼서 파이핑 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가줘야 돼. 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도 지금 스스로 약간 살짝 이렇게 약간 오므라든 느낌이 나지. 이렇게 뜨면 안 돼, 절대로. 했을 때 뜨면 안 돼. 이건 계속 당겼다는 뜻이거든. 당기는 건 절대 안 돼. 뜯고 다시 다 하자. 본딩 한 번씩 다시 하고.
테이핑 마무리까지 다 했으면요,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원판에 기본적으로 원판 가죽, 사용하는 가죽의 두께가 있으면 보강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죽 두께를 가지고 텐션을 잡는 편이고, 그런 핏, 그 가방의 핏도 그렇게 잡는 편인데, 이 가방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이 가죽은 기본적으로 좀 두께 자체가 얇아요. 그래서 저는 접착식 보강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가죽에 지금 엠보 모양이 위아래로 있어서 이렇게 혹시 모양이 눌릴까 봐서 제가 보강을 라바 스펀지를 하나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보강을, 내가 사용하는 가죽이 보강을 꼭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드시면, 몸판에 뭐 이런 라바 스펀지나 뭐 스판레이온이나 뭐 보강 뭐 붙이는 접착식 보강제 중 부직포 뭐 이런 것들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뭐 스펀지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 그런 정도로 사용하시는데, 원래 저는 접착식 보강을 잘 안 사용하는 편인데, 요거는 그냥 접착식을 하나 썼고요. 여러분도 접착식 보강제 사용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잘못 붙였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러면 한번 붙였는데 뗐다가 다시 붙이면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볼펜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보강제 패턴 여러분들 있으시죠? 보강제 패턴 이렇게 대고, 여기 센터, 여기 센터, 시로시 표시해놓은 센터 맞추셔가지고 사방 딱 맞추신 다음에 볼펜으로 그림 그리세요. 그림 그리신 다음에 그림선에 맞춰가지고 말끔하게 붙이세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서 붙여주십시오. 여러분들 가방은요, 물론 지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가방은 뭐 붙이고 바느질해서 뒤집었다고 해서 가방이 모양이 저절로 나는 게 아니에요. 작업을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잡아주시고, 뭐 바느질 다 끝내고 딱 뒤집었다 해서 저절로 내가 원하는 쉐입이나 모양이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끝까지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선을 잡아주고 모양을 잡아주고, 이런 보강을 하나 붙이시더라도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기, 이렇게 잡히길 원하시잖아요. 그게 예쁘고. 그럼 이렇게 붙이실 때도 이렇게 그냥 일자로 탁 붙이시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그렇게 붙여주세요. 그런 디테일이 완성하셨을 때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업 하나하나가 가방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보강까지 저는 몸판 작업은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여기다가 저희 안감도 이렇게 먼저 붙일 건데, 안감에 제가 포켓을 하나 할 거거든요. 근데 한쪽은 포켓을 할 거고 한쪽은 포켓을 안 달을 거라서 우선은 한쪽은 붙여놔도 되는데, 포켓 작업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안감 붙일게요. 자, 지금 보자. 붙일 때 이제 가죽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패턴대로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대보면 맞아, 그치? 그런데 막상 또 이렇게 뜯어서 하면, 라바 같은 경우는 접착식이라서 이렇게 하면서 얘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붙일 때 항상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롯이 이렇게 붙이면 끝에서 안 맞아서 사단이 날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이렇게 한번 맞췄어. 이렇게 맞췄지? 자, 그림에 맞췄다. 그런 다음에 뜯어서 바로 그냥 그대로 붙이지 말고, 여기서, 자, 접착식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붙였다 뗐다 하면 절대 안 된다. 한번 붙였다 떼면 다시 접착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 번에 제대로. 자, 끝에를 이렇게 해서 붙였어. 그림에 맞춰서 가운데 살짝 띄고, 자, 끝을 자, 이렇게 붙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서,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아까
떼기 전에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맞았었어. 그치? 그런데 이렇게 붙이니까 또 살짝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인도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과 끝을 먼저 붙이고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게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끝. 안쪽에 이렇게 포켓을 하나 둘 거예요. 포켓을 하나 둘 건데 안감을 가죽으로 안 하고 안감 천으로 그냥 할 건데 좀 가볍게 하려고 안감 천으로 할 거예요. 근데 포켓은 겉판하고 똑같은 가죽으로 하려고 준비했거든요. 네, 요 가죽만 갖고 그냥 딱 하면 이 뒷면이 좀 날려서 여기도 안감을 하나 덧대줄 건데, 자, 이 안감을 하나 덧댈 때 가죽에는 엣지코트를 올리고요. 이 안감은 해리를 접어서 두 개를 맞붙여서 위에 바느질을 해서 마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리 접으려고 좀 더 크게 재단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볼펜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볼펜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그거에 맞게 해리를 얘가 지금 곡선이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흐늘흐늘한 안감을 그냥 접을 때는 그냥 접기가 사실 어려워요. 근데 그냥 안감 직선 같은 경우는 본딩을 하고 또 이런 보강 없이 그냥 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곡선인 경우에 그냥 접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에 그 라인에 맞게 제가 옥스포드지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렇게 그 라인선에 맞게 본딩해서 붙인 다음에 요 기준선에 맞게 해서 이렇게 해리를 접을 거거든요. 이제 본딩을 해서 붙여볼게요. 마르고 나면 옥스포드를 그림에 맞춰서 붙여볼게요. 이렇게 선에 맞춰서 딱 맞췄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안에 보강을 했기 때문에 보강선에 맞춰서 이렇게 잘 접혀요. 자, 그런데 지금 접는데 여기 가운데 좀 터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트실 때도 끝까지 트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지갑할 때, 아코르드 지갑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틀 때도 아주 끝까지 트시면 안 되고 끝에 살짝 남겨놓고 여기 터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바깥쪽에 핏이 안 나게. 네. 이렇게 곡선으로 이쁘게 다 됐죠? 자, 보시면 이렇게 살짝 터줬습니다. 이렇게 터주실 때 이렇게 끝까지 터주시면 절대 안 되세요. 요 끝까지 터주시면 뒤집어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안에서 터준 게 거의가 아니라 절대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터주실 때 이렇게 터주셔야 돼요. 제가 얘는 엣지코트를 좀 올리고 있거든요. 엣지코트 다 올리고 나면 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 위에 바느질하고 안감 붙이면 되거든요. 거기까지 작업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랑 요거랑 지금 엣지 다 올렸으니까 본딩 해갖고 붙일 거예요. 가장자리만 본딩 하시고요. 자, 여기는 지금 위쪽 부분이기 때문에 본딩 하실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 윗부분까지 본딩이 올라붙어서 별로 예쁘지 않거든요. 예쁘지 않다기보다는 위에 본드가 올라오면 우선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윗부분에 본드가 닿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들 전면 본딩은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리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전면 본딩을 웬만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뒤에 만약 이렇게 안감이 있고 위에 가죽이 있을 때요, 뒤에 있는 안감을 위에 있는 가죽하고 같은 선에 붙이시는 게 아니라요, 살짝 1mm 정도 올려 붙이셔가지고 옥타 치셔야지 안정적으로 바느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올려 붙이세요. 이렇게 제작하실 분들은, 뒤에 안감 붙이실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되세요.
지금 내가 한 경우는 안에 이제 가죽 포켓하고 안감하고 그냥 이렇게 붙인 케이스잖아. 너는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사이에다 하나 넣어줄 거야. 컬러풀하게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겉감하고 안감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입술 포켓이라고 입술 모양 약간 예쁘게 해주는 건데 지금 이게 워낙 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 약간 울어.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될지 구분하려면 자로 되게 어렵잖아. 이렇게 디바이더로 이렇게 선을 잡아줘. 요 밑으로 약간 긁어서 본딩하고 그 선에 맞춰서 이렇게. 자, 여기서 가르쳐준 팁대로 하자면 지금 여기 엣지 코트 올렸잖아. 뒤에도 항상 이렇게 바느질 들어가는 거 계산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항상 엣지 코트 올리는 거. 그냥 엣지 안 올리고 그냥 하면 뭐 이렇게 보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여기 바느질 들어가고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거지. 여기 요 선까지 엣지 코트 올려주고 항상 잊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하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그 선에 맞춰서 붙인 다음에 바느질 할 때 요 뒤에 요 안감 붙일 때도 요 선에 맞게 이렇게 붙였잖아. 여기 안감 붙일 때는 요 옆에서 살짝 같은 선에 놓지 말고 얘도 살짝 1mm 위로, 얘보다 1mm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목타를 쳐. 그래야 일자로 목타 칠 때도 이 뒤에서 얘가 빠지지 않게 그렇게 물릴 거야. 하고 얘도 아까 이 가장자리는 이 같이 이 맞지랑 같이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요거 할 때도 요 끝에도 조금 더 칼스키 쳐가지고 두께를 살짝. 왜냐면 여기가 두께가 지금 서로 너무 많이 잡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부분에도 이거 접기 전에 요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손펴야 돼. 지금 더 얇게 쳐줬잖아. 지금 여기가 두께가 여기보다 얇잖아. 그거 신경 써서 쳐주는 거. 요 부분도 얘랑 이렇게 해서 두께가 잡히니까 요 부분 조금만 더. 요 부분에 살짝 쳐서 그렇게 해서 붙인 다음에 몸판 포켓 조립하기 전에 어떤 작업을 또 해야 되냐면요. 뒤쪽에 이 벨트 들어가는 부분 저는 지금 이렇게 그냥 몸판에다가 절개를 해서 요 사이에다 벨트를 끼워서 벨트를 뺐다 꼈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건데 요 겉에다 그냥 벨트를 걸 수 있게 이렇게 고리를 스티치로 고정을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게 번거로워서 그냥 이렇게 딱 절개를 해서 그냥 사이로 벨트를 끼울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할 때 여러분들 요게 지금 보면 저희가 디자인이 지퍼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허리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벨트를 이렇게 열을지 아니면 이렇게 열을지 저희가 시로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놓고 벨트를 이렇게 열을지 아니면 이렇게 열을지 방향을 잘 보시고 뒷판을 결정하셔야 돼요. 시로시 표시한 걸 확인을 분명히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착용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가 위에서 가방을 놓고 봤다고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보면 그냥 위에서 열기 편하게 이렇게 여는 방향으로 뒤에 벨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몸판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가방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냥 하시면 이렇게 놨으면 이렇게 지퍼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리게 하겠다 그러면 이쪽이 아니라 요 반대쪽에다가 요 구멍을 뚫으셔야 돼요. 항상 위치를 표시하실 때는 그런 거 다 생각하셔서 이게 이제 사방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칭이 되는 디자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꼭 신경 써서 그렇게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경우에 사실 더더욱 이렇게 절개를 해야 될 경우에 더더욱 라바 스펀지를 저는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왜냐하면 절개를 해서 이 사이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펀지가 절개해서 요 절개된 면에서 스펀지가 계속 보이고 노출이 되거나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부두기에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여기 이제 펀지를 뚫어놔서 위치를 잡아놨잖아요. 요 부분을 이렇게
예쁘게 따서 절개하고 노출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지금 저는 그 뒤에다가 요거 하나를 더 붙일 거예요. 보강은 VXP라는 보강제인데 얘를 전체 본딩을 해서 벨트가 왔다 갔다 지나갈 때 불편하지 않게 요 뒤에다 붙이는 거는 근데 이제 너무 단단한 종이 보강제 같은 걸 붙이시면 또 여기가 또 너무 치받치니까 조금 유연한 보강제를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VXP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얘도 그냥 얘만 붙이고 마는 게 아니고요. 얘가 벨트가 왔다 갔다 하면 얘도 계속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러면 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보풀하기가 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붙이고 나서 그 부분에다 위에다 가죽을 한 장 또 더 얇게 덧대줄 거예요. 그래서 벨트가 왔다 갔다 해도 여기가 불편하지 않게 이 부분만큼 또 얇게 가죽을 한 장 더 붙여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계속 뭔가 좀 벨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이 부분에 한 번 더 라바 스펀지 때문에 얘를 하나 더 붙여줄 생각이에요. 전면 본딩에서 한번 딱 붙여주고 그리고 절개를 하겠습니다. 미리 본딩을 해놨는데요. 가죽을 뒤에 그냥 붙여줄 거예요. 근데 혹시 턱이 느껴질까봐 그냥 뒤에 요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PR 해줬거든요. 그냥 붙여주셔도 되는데 원장 가지고 원체 얇아가지고 혹시 이제 바깥쪽에 너무 두께감이나 이렇게 턱이 느껴질까봐서 해줬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선택하신 소재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요. 확실히 앞판보다는 좀 단단해졌네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펀칭 위치 뚫어놓은 대로 다시 한번 펀칭 뚫으시고 이렇게 절개해 주신 다음에 절개된 부분을 이렇게 칼끝만 내셔서 그냥 살짝 엣지 올려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 펀칭 요 라인에 맞춰서 동그랗게 이렇게 따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벨트 넣었다 뺐다 하기 편하게 그렇게 해주셔도 되시고요. 그거 이제 작업하실 때 생각하신 이렇게 그냥 딱 그냥 벨트 안 하고 다닐 때는 표시 안 나게 칼끝만 내주셔도 되니까 그거 이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세요. 저는 펀치를 뚫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요 펀치 라운드에 맞게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 지금 이 모양이 지금 엠보가 있어서요. 그렇게 하면 예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펀치를 사실 패턴에 있는 위치에서 살짝 안쪽으로 옮긴 게 요 지금 요 홈에 맞춰서 일부러 펀치를 뚫었거든요. 원래 펀치 위치가 살짝 바깥쪽이에요. 얘도 그렇고. 근데 일부러 요 선에 맞추려고 여기다 해놓고 그냥 일자로 따야 되나? 지금 요 가죽의 컨디션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일자로 한번 절개해보고 절개했을 때 컨디션을 보고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칼금을 안 내고 그냥 이렇게 가운데 펀칭 구멍에 맞춰서 냈어요. 그냥 금만 내니까 저 뒤에 가죽도 되고 해서 좀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벨트 넣었다 뺐다 하기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요 가죽 두께가 좀 두꺼우시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 사이로 벨트를 넣었다 뺐다. 제가 벨트를 30mm 폭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40mm로 지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몸판 작업은 다 끝냈고요. 요거 포켓 작업해 놓은 거 있으니까 이렇게 시롯을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한번 붙여볼게요. 이제 가방을 할 묶는 거 때는 알지? 응. 묶어. 두 번 묶었니? 가방을 할 때는 불로 지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계속 무거운 걸 계속 걸리고 하잖아. 그래서 그냥 지져서 마감을 하면 끊어지면 대책이 안 생겨. 그래서 묶어서 길게 잘라. 어차피 안 보이니까. 이 정도? 길게 잘라서 그 묶은 데다가 따다 부지 보여.
여기에다가 본딩해서 이렇게 실옷을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안감에다 포켓을 달았고요. 이제 몸판에다 이렇게 부착을 해줄 건데 원래 가방으로 치면 가방을 딱 열었을 때 뭐 이런 포켓은 앞쪽에, 몸판 앞쪽에, 뭐 지퍼창은 뒤쪽에 이렇게 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가방이 지금 맞지만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몸에 이렇게 부착해서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시선으로 지퍼를 이렇게 여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면 딱 열었을 때 제가 이렇게 열고 이쪽으로 포켓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쓰는 것보단 벨트 힙색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열어서 이쪽 포켓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앞판 그 몸판 앞쪽에다가 이 포켓을 달아주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여기 에치코트 한번 올렸거든요. 너무 여기는 두껍게 올리면 안 되시니까 한번 가볍게 올리시고 말려주신 다음에 컨디션 보고 뭐 사퍼질하고 한 번 정도 더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에치코트 올렸고요. 여기 사이드 본딩에서 이렇게 실옷이 맞춰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였네요. 자, 그러면 앞판, 몸판은 끝! 자, 이 뒷판은 제가 요거 엣지가 마무리가 되면 요 뒤에다가 이렇게 안감 붙이면 얘도 끝입니다.